네, 안녕하세요. 친친디부동산 중개법인 공인중개사 중개업 금수저. 공인중개사 짱짱신사입니다. 네, 오늘은 만담동산 상가임대차 보호법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일단은 신문 십답 중에 이제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상가 건물을 임차하여 보증금 3천만 원의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데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임차한 상가 건물에는 이미 다른 담보물권자들이 선순위로 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네, 짱짱 이사님, 그러면 이 보증금 3천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최대 2,200만 원까지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소액 임차인은 지역별로 보증 금액이 달리 규정되어 있는데요. 서울시의 경우 한산 보증금이 6,500만 원 이하일 때 소액 임차인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고요. 돌려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 보증 금액은 2,2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결정이 됩니다. 아, 그러면 지역별로 이런 이제 달리 보증금액이 책정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런 지역별로 이제 책정되는 소액 보증금은 어떻게 될까요? 최우선 면제금이? 네, 그럼 소액 임차인의 지역별 보증금 기준 금액과 보증금 중 최우선 변제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소액 보증금 기준은 6,500만 원이 되고요. 최우선 변제 가능 금액은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중 가밀 억제권역은 5,500만 원, 최우선 변제 가능 금액은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광역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강주시는 소액 보증금 기준이 3,800만 원, 최우선 변제 가능 금액은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소액 보증금 기준이 3,000만 원, 최우선 변제 가능 금액이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이요. 최우선 변제 금액의 경우 상가 건물 가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타 한산 보증 금액에는 현재 대법원 판례는 없으나 국세청 유권 해석으로 관리비는 불포함, 부가가치세는 포함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짱짱 이사님, 그런 지역별로 보증금이 무조건 변제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크게 네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 번째, 지역별 한산 보증금 이내여야 하고요. 두 번째, 임차 보증금이 지역별 소액 보증금 이내여야 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 경매 개시기 등기 전까지 대항력을 갖추고 있으셔야 합니다. 네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대항 요건을 유지해야 하고 꼭 배당 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일단 잘 들었고요. 그러면 다음 네 번째 사례 한번 먼저 볼까요? 새로 바뀐 임대인이 리모델링을 이유로 명도를 요구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김수현님, 이러한 경우 새로운 임대인이 명도를 요구할 수 있나요? 바로 정답은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런 이제 단순 리모델링 같은 경우로는 재건축으로 인한 이제 해지 사유가 되지 않고요. 일단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임차인은 그 임대차 종료 시까지 영업이 가능하고 최초 계약 기준일부터 10년까지 계약갱신 정후권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과실이 있을 때는 불가능하다는 것은 꼭 아셔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재건축의 사유에 따라 지금 다르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그 전에 재건축 사유가 이제 건물을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해서 임대료 건물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임대인의 그러니까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예시와 같이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재건축으로 인해 이제 계약의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요 아래에 이제 요건이 필요한데요. 일단은 첫 번째, 재건축에 대한 사전 구체적 고지가 됐다면 재건축으로 인한 계약갱신 거절 및 명도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건물이 노후돼서 재건축을 해야 한다가 아니라 건물 안전진단을 받을 결과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재건축을 해야 한다 등의 구체적 근거를 제시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른 법령에 따른 철거 또는 재건축은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럼 임대인의 계약갱신 요구 거절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단은 상가임대차 보호법 제10조에 8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같이 보실까요? 첫 번째,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두 번째,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세 번째,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네 번째,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다섯 번째,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여섯 번째,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일곱 번째,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마지막 여덟 번째,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네, 이렇게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약갱신 요구 거절에 이런 다양한 사항들이 있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사례를 통해서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문의 전화는 1599-4217.